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영민의TV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쌍방울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자, 29.91%로 마무리가 됐고요. 1390원입니다. 단 5거래일 만에 10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주식을 하는 주식 투자자라면 항상 언제나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급등주들을 잡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그리고 그러한 바람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이전에 왜 쌍방울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인지에 대한 분석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쌍방울의 그동안의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뭐 전혀 현재 지수와는 상관없이 무관한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2021년도의 주가 자체가 600원대,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바닥권을 그려가면서 횡보가 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러한 상승 구간들을 만들어낼 때마다 대량 거래량이 한 번씩 터지면서 일회성 상승들을 좀 보여줬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6월달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정 수준의 박스권 상단에서 짧은 캔들들을 만들어내면서 상승에 대한 시그널들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첫 상한가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전형적인 급등주의 그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쌍방울은 어떠한 회사인지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좀 곁들여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쌍방울 다들 아시다시피 2008년을 분할기일로 해서 인적 분할된 방식으로 설립된 분할 신설 회사입니다. 그리고 섬유, 의류, 특히 이제 내복, 네이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요.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으로는 국내외 재단 수주가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도소매업으로는 내의류를 주력으로 국내 사업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쌍방울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이름인데, 사실은 역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패션 브랜드 개념이 전무했던 1987년도에 자체 브랜드죠. 트라이를 런칭해서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 국내 네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대한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네이 시장에서에 대한 브랜드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점유율은 점차적으로 감소가 됐었고, 실적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적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1분기 실적, 그리고 최근 3개년도의 실적들을 한번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2018년도에 매출액이 100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어요. 955억 정도의 순매출. 그 다음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972억 원의 순 매출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변화 자체는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크게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6억입니다. 그리고 영업 순 손실이 마이너스 100억을 2019년도에 기록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1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은 953억 정도,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364억의 순손실, 그 다음에 2020년도 회계년도에는 마이너스 16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은 투자라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 쌍방울을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재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기업들이 회생을 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일환으로 최근의 뉴스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뉴스가 어떠한 뉴스가 나왔냐, 딱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이 기업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아실 겁니다. 자, 쌍방울 그룹입니다. 최근에 여행업계, 그리고 항공업계, 그리고 LCC로 대변되는 저가항공사의 상당히 좀 어려운 기업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도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영향이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쌍방울 그룹만이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겠다, 단독 입찰이 이루어지면서 이스타항공을 이 쌍방울 그룹 내에 편입을 하는 정말 대규모, 그리고 쌍방울 회사로 봤었을 때, 쌍방울 그룹으로 봤었을 때는 새로운 신산업에 도전을 하면서 과연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이러한 순이익 부분에서 과연 전기를 마련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표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스타항공 본입찰에 참여한 쌍방울 그룹 광림입니다. 컨소시엄이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이 M&A 그리고 인수 합병 이러한 부분들이 쌍방울을 최근에 급등세를 만들어낸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만약 쌍방울이 제대로 된 실적이라든지 제대로 된 사업 방향이라든지 그 제대로 된 영업 활동들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저평가 그리고 본업에서 다소 조금 부정적인 기류로 흐를 수 있었던 쌍방울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급등세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다, 대표적인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과연 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느냐에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없이 차익 매물들이 쏟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소위 얘기하면 이제 끝물에 만약에 매수를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좀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주의가 필요한 만큼 기대감도 투영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매매법들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나올 때 내가 지금 잡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선점을 하고 미리미리 중간에 적어도 무릎 정도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쌍방울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 봤고요. 다음 시간 그리고 다음 종목에는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나는 제2의 쌍방울을 잡고 싶어, 제2의 급등주를 잡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1번 남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에 따른 정보 공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쌍방울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